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 올인 소식 이후에 최근에는 사명 변경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금주에도 사상 최고치를 쓰는 아주 기염을 토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의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국고채 시장의 이상 징후가 여전히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추적이 필요해 보이고요. 20년물, 30년물 채권의 금리가 금주에도 10년물보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22일자로 10년물이 2.411인데 20년물 같은 경우는 2.388, 30년물이 2.311로 금리가 더 약세를 보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율이 1200원 구간대 가니까 기술적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외국인 수급께서는 아직 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중국발 리스크는 확실히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헝다 사태를 비롯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도 위안화가 강세 구간에 머물고 있으면 시스템 리스크로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 그랬죠. 금주에는 오히려 위안화가 6.4위안도 깨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중국 정부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언론 플레이에 너무 현혹돼서 지금의 시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위치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페이스북과 메타버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국내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가 크게 형성될 수 있는데 배경이 됐었죠. 그리고 8월 달에는 VR기기 기반의 소프트웨어죠. 호라이즌 워크룸스를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상현실 세계에서 회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죠.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가 페이스북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28일 날 새로운 사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한 만큼 사명도 메타버스 관련된 사명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만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 그것도 미국의 최대 SNS 기업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이 이런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점은 메타버스 시장이 결국은 확대되고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약 8천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거다.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1,800억 달러대인데 2025년에는 4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거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거니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ETF도 출시가 된 겁니다. 국내에서도 내종이 출시됐죠. 자,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메타버스 관련된 ETF인데 티커명은 META 메타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라운드힐볼 메타버스 ETF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해도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10월달 기준으로 다산 운영 규모가 1억 2천만 달러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날 출시를 했고요. 미국 기업이 전체 84%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있습니다. 1.4%. 삼성전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역시 라지캡이 전체의 91.8%를 차지합니다. 미드나 스몰캡 쪽에 비중이 작다 보니까 탄력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안정성은 좀 담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업종으로 게이밍 플랫폼이라든지 컴퓨팅 컴포넌츠, 클라우드 솔루션스, 소셜 네트워크까지 메타버스와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업종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종목의 상황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엔비디아라든지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유니티, 오토데스크, 텐센트도 있고요. 주요 기업들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기업이고 메타버스 사업하고 충분히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각 기업들을 개별 종목으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외 기업을 투자할 때 장중에 잘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ETF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IoT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꾸준하게 보안 관련 이슈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ETF도 여러 종들이 나왔었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대되고 거기다 자율주행까지도 확대된다 그러면 분명히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 ETF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거나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커명 CIBR이라고 해서 First Trust 나스닥 사이버 보안 ETF가 있는데요. 운용 보수는 0.8%, 운용 자산은 지금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요. 평균 거래량도 3,834만 달러 정도가 되니까 거래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주요 상위 종목군들 봐도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엑센추어, 옥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요 보안 관련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상위 국가들 보면 역시 미국이 93.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 상위 종목군들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알만한 기업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시스코 시스템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플레이어라든지 Zscaler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다 되어 있고요. 보안 관련 이슈는 각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기업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차트인데요. 8월까지는 우상하면서 아주 강한 시세를 형성했던 페이스북이 9월달 들어서 내부자 고발 이슈를 비롯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바닥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하고 추가적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집하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뉴스도 추적해야 되고 공시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잘 아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는 ETF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메타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힐볼의 메타버스 관련 ETF 볼게요. 티커명 메타요. 상장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불 이상 가면은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떨어져서 자, 14.1불 밑으로 내려오거나 터치하면 매수하는 거죠. 분할 매수. 이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면 분할 매도, 여기를 치고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이런 자리들은 결국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고점인 15.46달러 이상을 치고 가서 추세를 만들면 그 추세의 하단자리로 다시 또 눌림목의 자리가 고점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박스권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보안 ETF를 보시면 최근에 바닥 찍고 10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전고점도 넘었습니다. 이 전고점 넘기 전에 주요 자리가 있죠. 갭으로 떠서 움직였던 이 50불 자리, 이 50불 자리를 깨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갭으로 떠서 장악하고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죠. 이 50불 자리에 접근하게 되면 여기 깨도 괜찮고요. 분할 매수하는 거고 반등하게 되면 분할 매도 자리가 나오겠죠. 자, 직전 고점 자리 53불 자리 때 진입하면 분할 매도하는 거고 50불 자리 때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는 거고 이렇게 매매하는 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이 자리에서 추가 연장이 나오면 다시 눌림목 자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 박스권을 놓고 대응하는 자리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내 메타버스 관련 ETF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전하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 적립식 투자를 하려면 국내보다는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ETF나 보안 관련 ETF를 좀 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미국이 주도하는 메타버스 사업.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